국내 최대 대구 어장이 훼손된 경상남도 진해만 일대. 이곳의 호망 어선들은 모두 시에서 허가해준 위치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정해진 위도와 경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장을 설치해놓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조업을 하고 있다. 안 보이네. 프론트에 뚜끼가 있거든, 우리 어장은. 입력이 돼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 어장 입력되어 있는 위치 밖에 있는 건 넘었고, 우리 건 아니고. 우리 거는 입력된 가야 되거든. 도착한 곳은 보름 전에 설치해놓았던 어장 중 제법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제1어장. 넓은 바다 한복판에서 부표 하나가 눈에 띄자 속력을 줄여 다가간다. 부표 근방에 어구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닷돌을 던져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물이 걸리도록 끌고 다닌다. 바닷속 그물에 대구가 가득 찼을 경우 그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한다. 그물에 연결된 줄을 놓치기라도 하면 대구뿐 아니라 그물에도 큰 충격이 가기 때문에 손발을 잘 맞춰야 하는 작업이다. 허시에만 줄이 지금 보이기 시작해. 줄을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부표를 끌어당기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가는데 수십 년간 대구를 잡아온 이들이지만 그물이 올라오기 직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다. 끌어올린 그물은 다시 제자리에 뿌려야 하므로 부표는 당긴 지점에서 고정시켜준다. 부표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선원들은 쉴 틈이 없는데 엄청난 양의 그물을 기계 없이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어장 한 곳에서 끌어올려야 하는 그물은 총 6개. 첫 번째 그물을 당긴 지 30여 분이 흘렀다. 드디어 대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30마리는 좋게 돼 보이는 녀석들. 어른 팔뚝보다 굵은 몸집과 엄청난 무게 때문에 남자 3명이 온 힘을 다해가며 손발을 맞춰도 끌어올리는 일이 쉽지 않다. 크고 힘센 대구의 몸부림에 양망 작업은 더욱 힘들어진다. 펄떡펄떡 뛰는 대구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그물이 배전에 다다랐다. 그물 하나에 담긴 대구의 무게만 해도 어림잡아 80kg은 돼 보인다. 대구를 가두고 있는 그물은 동그란 주머니 모양으로 입구가 넓고 안쪽으로 향할수록 좁아지는 형태. 일단 한번 그물로 들어온 대구는 움직일수록 더욱 좁은 곳에 갇히게 되는 셈이다. 묵직한 그물을 보며 힘을 내는 선원들. 이들은 3명이 한 배를 타며 어장 2곳에서 대구를 잡는데 밤낮으로 약 12개의 그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장동이라고 그물 떴지. 장동인데 양쪽에 이 삼각을 이사주는 길게 그걸 주먹도 이제 질러 나누면 고기가 이리 오다가 앞에 이제 그 장동이 있으면 옆을 타고 이리 가든 이제 조로 따라서 밖을 가든 안을 가든 들어가다 보면 삼각항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 바닷속에 고정해놓고 조업하는 정치망의 일종인 호망. 유용하던 대구의 이동로를 장동이라는 길 그물로 막아 원추형 자루 그물까지 오도록 유인한다. 주로 조류가 강한 지점에 설치하는 대표적인 대구 어획 방식이다. 대구의 동선을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넓은 면적의 어장을 설치해야 한다. 저 안쪽으로 장동이라 그냥 안쪽으로 한 200m까지 어장입니다.
이거는 땅 밑에 물속 수심 깊이 그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잘 안 보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는데요? 한 25m, 23m, 25m 이런 깊이. 모든 것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겨울바다. 가판이 곳곳이 얼어붙었다. 그 가운데 선원들은 칼날 같은 바람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5시간째 그물에 매달리고 있다. 대구를 가두고 있다가 쏟아낸 빈 그물에는 여기저기 손상된 흔적이 눈에 띈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에 투망하기 전에 찢어진 자리를 꿰매준다. 하루 동안 대구를 가두고 있으려면 꼼꼼하게 이음새를 점검해야 한다. 선원들의 손은 사시사철 맨손. 신중하게 그물을 다루지 않으면 작은 틈새가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그물은 맨손을 해야 되거든. 다른 거는 장갑을 쭉 해도 그물은 맨손 쭉 안 하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그물 손질을 마친 후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혹한의 바다 한복판에서 대구를 잡기 위한 기나긴 싸움을 계속한다.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바다 3면에서 대구잡이가 이루어지지만 그중 가장 활발하게 조업을 하는 곳은 바로 남해안. 특히 요즘이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다. 어획량도 많지만 잡히는 대구의 절반 이상이 부화한 지 3, 4년 지난 성어인데 70cm를 넘나드는 대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 오늘 풍어회엔 만선의 징조가 보인다.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선원들의 노력이 대가를 받았다.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잡으신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 대구가 제일 많이 날 시기거든요. 지금. 왜 지금 대구가 제일 많이 하는 시기예요? 원래부터 대구가 12월 한 20일 돼서 1월 한 15일까지 1월 한 20일까지 그 사이가 고기가 제일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대구는 찬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12월이 되면 오츠크에서 한류를 따라 우리나라의 남해까지 내려와 산란기를 만든다.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진해만에 국내 최대 대구 어장이 형성됐다. 거제 앞바다에서는 고정식 그물 조업인 호망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도 대구 조업을 하고 있다. 자망으로 어업을 하는 국제호가 수심 50m 연안에 그물을 설치 중이다. 자망은 이제 이동성이 돼요. 하루 나왔다가 고기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할 수 있지만 호망은 한 번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이동이 안 돼요. 계속. 자망은 원하는 지점에 그물을 뿌려놓고 하루가 지난 후 곳곳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 어획량에 따라 매일 작업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물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부표와 닻을 부착하여 수심의 상하로 전개되도록 하는 자망. 이렇게 이동로가 막힌 대구는 그물코에 얽혀 잡히게 된다. 한 800m 정도. 1000m까지는 안 되고. 짧으면은 고기가 많이 안 걸리지. 그러니까 고기를 한 마리 더 잡기 위해서 길게 써. 그러니까 양망하는 데죠. 여러 개의 자루 그물에 대구를 가둘 수 있는 호망과는 달리
이동로만 가로막아 대구를 잡아야 하는 자망은 그물이 길어질수록 어획량이 많아져 최대 1.2km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양망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자망어업은 한번 바다에 나오면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 고된 작업이다.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대구와 몸집이 비슷한 대어들이 같이 걸릴 때가 많다. 메기, 물메기. 겨울이면 대구만큼 많이 잡히는 꼼치와 아귀. 얽힌 그물을 찢고 생선을 꺼내는 손길이 바쁘다. 드디어 대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마리당 7, 8kg씩 나가는 대어를 일일이 그물에서 뜯어내는 일이 만만치 않다. 대구만 전문적으로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은 어획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라 자망 어선들도 매일 조업을 나온다. 알이 꽉 차 배가 볼록한 대구. 산란기라 영양을 많이 비축하고 있어서 맛이 좋다. 상품성이 가장 좋은 1월에는 거제 지역의 호망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를 받은 어선만이 대구잡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기에 우리나라의 남해로 돌아오는 회기성 어종 대구 때문에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히고 있다. 이게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수컷은 배꼽이 2개 닿고 작은 것도 하나 있다 이가. 저 하얀 거 닿고 뒤에서. 그래요? 이게 가자. 풍어호가 10시간 만에 매서운 바닷바람을 등지고 귀향하기로 결정했다. 뱃머리를 돌리고 나자 그제야 마음에 여유가 생긴 선원들. 그물에 걸려 올라온 횟감을 손질해 간단하게 상을 차린다. 항구로 돌아가는 짧은 시간. 이들이 바다 위에서 긴장을 푸는 유일한 순간이다. 여름에는 같이 없는 긴데 겨울에는 역시 술은 맛있어. 여름 망상은 안 먹어도 안 먹지는 않았지만 걔한 사람도 안 먹지만 우리 바닷가에서 잘 안 먹거든. 그런데 겨울에는 먹어. 겨울에는 맛이 틀려. 무태 오르자마자 선원들이 살아있는 싱싱한 대구를 들고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소로 향한다. 1월이면 의무적으로 양질의 대구 몇 마리를 이곳에 가져와 값을 받고 판매한다. 수정란 방류 사업소는 1981년부터 대구알을 인공수정시켜 방류했는데 이는 대구가 거제 앞바다로 돌아오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건식법하고 석식법을 사용을 해서 인공 수정을 시켜줍니다. 호망어선들이 암수 대구를 일정량 수협에 판매하여 수정란을 확보해주면 그 먹이에도 조업이 허가된다. 저희가 어업인들한테 사는 거죠. 큰 놈은 한 마리 45,000원, 그다음에 중간 놈은 35,000원 마리당. 저 수입의 위판 금액보다 약간 저희가 높게 책정을 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수고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해라. 대구 수정란은 하루에 7천만 개 이상씩 인근 바다에 뿌리는데 1월 한 달간은 매일 이렇게 대구알 방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수정란을 뿌리는 지점은 항구에서 10분쯤 떨어진 가까운 바다. 대구 수정란은 모자반과 같은 해초에 붙어 있다가 부화한 뒤 3년 후 성어가 되어 다시 거제로 돌아오게 된다. 자연 모자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 수정란을 방류를 하게 되면 점성이 있어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다시금 활기를 띠는 외포항. 부두에서는 호망 어선들이 모여 오늘 조업한 대구를 정리하느라 바쁘다. 대구는 잡아올린 당일에 정리를 해둬야 한다. 오늘 200여 마리를 잡은 풍어호도 다른 어선들과 같이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상자, 대구 담을 상자. 정리하려고. 내일 아침에 경매할 준비하는. 상자는 어선마다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개당 500원 정도에 구입해서 사용한다. 이맘때면 상자값만 해도 수십만 원에 이르는 일이 많다. 대구 선별 작업, 큰 거는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상자 담아가지고 이제 내일 판매하겠지. 대구는 크기에 따라 마리수를 다르게 담아야 하는데 한 마리에서 3마리까지 선별해서 상자에 담는 작업은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된다. 100개가 넘는 대구 상자를 위판장 한쪽으로 옮기는 선원들. 어선들마다 각자 정해진 자리에 대구를 보관했다가 이튿날 경매로 넘기게 된다. 한번 조업을 나가면 300여 마리 이상 잡아야 대풍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구 수정란 방류 작업에 수혜를 입은 요즘에서야 생긴 말이다. 8년, 10년 요 사이에는 내가 받아온 60만 원 최고 받아봤고 한 마리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한 90만 원까지 받아본 사람이 있어. 그때는 고기가 없어서. 그거 한 마리가요? 예. 1월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금어기가 풀려 대구 조업어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경매가를 잘 받아둬야 한철 수입이 높아지는 거제 어민. 내일 아침 경매에서 입철가가 높게 책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 상자를 꼼꼼히 포장해 둔다. 선별 작업을 마친 지 7시간 후 다시 바다에 나가는 풍어 선장 공양길 씨. 이제 새벽에 나갈 때도 있고 낮에 나갈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쪽에는 물이 세기 때문에 물발이 세기 때문에 물발 딱 정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가 뜨기 전 바다 한복판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 호망 어선에게는 대구 조업의 황금기나 다름없는 요즘. 당일 조업의 고단함도 있고 다시 또 바다로 향한다. 아이스타. 가만있어. 이 것을 아이가.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 시야가 좁아져 낮보다 어장을 찾는 시간이 2배는 더 걸린다. 이빨 고해. 어느 쪽 고해 이빨. 주변의 불빛과 오랜 경험을 나침반 삼아 어둠 속을 헤치며 어장을 찾아가는 풍어호.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부표들이 풍어호의 표시가 맞는지 색깔을 확인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버터라 버터. 호망은 다른 설치 그물과 달리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순간 수면 아래 더 큰 구조물이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컴컴한 바다 위 안전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출항 후 3시간여 만에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해파리뿐. 수온이 예년보다 늦게 떨어져 해파리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는데 작년보다 조업이 15일가량 늦어진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해파리 때문이다. 수없이 낫으로 가르고 죽여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해파리가 선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해파리가 올해 너무 많아가지고 조업을 못하는 배들이 너무 많다고 이 앞에 물 보러 올 때마다 해파리가 채여가지고 보면 이렇게는 보면 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해파리도 선원들에게서 만선의 희망을 빼앗지는 못한다. 계속해서 강추위를 뚫고 조업을 강행하는 풍어호. 대구가 활떡이며 물보라를 일으키자 이들은 추위도 잊은 채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한다. 묵묵히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 물살이 잦아든 지금 조업에 박차를 가해야만 많은 양을 잡아들일 수가 있다. 다급하게 그물 6개를 다 보고 제2어장으로 이동하는 선원들. 하지만 어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표시해둔 부표가 보이지 않는다. 반대쪽 그물을 찾다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갑자기 그물을 잡아 배 둘레에 고정시키는 선원들. 어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 물 흐름이 너무 세가지고 조류가 세가지고 어장이 우리가 지금 안가 땄이 미켜가지고 어장이 좀 오므러든다고 좋아진다. 어장 전체를 팽팽하게 당겨야 하기 때문에 복구는 양망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선원들은 긴 밤을 예감하는데 생각보다 닻이 많이 움직여 심하게 뒤틀린 어장. 아무리 힘을 써봐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오빠 조금 주워라 가게 그러면. 그때 땡기면 건데 누가 모두가 날카로워진 가운데 어장을 제 위치에 복구시키는 작업이 계속되고 밤이 깊어갈수록 조류에 휩쓸린 호망을 사수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더해져만 간다. 과연 무사히 어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야간 조업에 나선 풍어호. 하지만 그물엔 해파리만 올라오고 어장을 통째로 비워낼 수 없으니 해파리를 일일이 건져 올려 죽일 수밖에 없다. 해파리떼를 만나 조업이 난항을 겪은 것도 모자라서 설상가상. 제2어장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부표가 사라져 헤매고 있다. 아이스타 아 가만있어. 이 것을 아이가. 너른 바다를 샅샅이 살펴본 결과 제 멋대로 뒤틀린 어장을 발견했다. 가봐라. 가봐라. 어장 복구는 배 주변에 그물을 감아 어망 전체를 팽팽하게 당기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양망보다 훨씬 힘든 작업이다. 이 물 흐름이 너무 세가지고 조류가 세가지고 어장이 우리가 지금 안가 땄이 미켜가지고 어장이 좀 오므러든다고 좋아진다. 50m 아래에 놓여있던 닻이 거센 물살에 이탈해버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어장을 다시 정해진 위치에 펼쳐놓기 위한
선원들의 노력은 계속된다. 어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갑판 위에 조명을 하나 더 달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물이 연결된 줄을 살펴본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러 개의 줄을 차례로 풀어놓는 일은 어렵기만 하다. 드디어 마지막 그물이 제대로 펴지고 자루 그물에 대구가 그대로 담겨 있는지 양망을 해보자. 고깃대의 몸부림에 물불화가 일어난다. 한 어장당 6개의 그물이 달린 호막. 혹시나 빈 그물이 있을까 차례로 꺼내보니 다행히도 어획량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기까지 하다. 요 근래 고기가 통 안 났는데 조금 자 오늘 보니 났네. 그래 한두 마리 더 있다 생각합니다. 어둠을 뚫고 출항한 지 4시간여 만에 항구로 돌아온 풍어호. 야 옆에 붙여서 이거 옆에. 배가 정박한 뒤 선원들은 더욱 바빠진다. 밤새 조업의 고단함도 잊은 채 잡아온 대구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철 타러 갔다가 철 따라가는 지난밤 쌓아둔 대구와 오늘 새벽에 갓 잡아 올린 대구까지 정해진 구역에 넓게 펼쳐 경매 준비를 해야 한다. 이맘때의 외포항에서는 약 1,300개의 대구 상자가 2시간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농담도 내기다. 다 나왔다. 수십 명의 선주와 선원들이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대구를 깔아야 하는 위판장. 그 때문에 자리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끔 대구 상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기고 있어 이때만큼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그래 우리 줄 내고 나면 요 먼저 깔고로 먼저 할 거로 먼저 깔고 뒤에 할 건 뒤에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깔아버리면 되는가 그게 안 되지. 잠시 방심하면 수십만 원의 손해를 보는 건 예산일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에 14이가. 상자 2개가 없어진 풍어호. 어? 저쪽에서 그 하면서 같이 하면서 헷갈렸어요. 저쪽은 상자 남는 거 안 남는 거 몰라도 저거 몇 상자 몰라도 손해만 봤다. 그럼 천천히 아낀다. 그러라고 너희는 또 어디가 삐뚤어. 그새 먼저 학교라고 이줄 먼저 한다고 같이 학교라고 했는데 그거 들고 오는 새 그 바람에 걸렸단 말이야. 저기서 들고 온 게 46개. 아마 큰 대구였다면 10만 원은 손해본 상황. 하지만 결국 구석구석 찾아 다른 자리에 둔 상자를 찾았다. 저 뒤에 이제 뒤에 쳐져 있는 거로 계산 안 했네. 따로 챙겨놨는데 까먹으신 거예요? 그렇다. 혹시 이제 막 여럿이서 왕창 하다 보면은 한두 개 없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할 수도 있긴 있지. 그리 크게 그러진 않아. 그래도 일단 잡은 고기는 만약에 한 개라도 꼬이면 안쓰럽나. 드디어 첫 위판이 시작됐다. 자성을 더, 자성을 더, 자성을 더 줘라. 자성을 더, 자성을 더, 성을 더, 자성을 더, 성을 더. 외포는 진해만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구 집산지이자 1월에도 대구 위판이 허용되는 유일한 포구다. 싱싱한 대구를 사려고 몰려든 상인들의 입찰은 치열하기까지 하다. 매일 추첨을 통해 경매 순서가 바뀌는 선주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경매가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 풍어호는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입찰을 마쳤다. 마지막이라도 그대로 잘 나왔는데.
이렇게 비행스럽게 잡았는데 고기 잘 나오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지요. 고기 시세를 잘 받으면. 그런데 원래 이제 오늘 시세가 많이 나눠놓고, 그지 3일 동안 많이 나눠놓게. 원래 시세가 다운 데가 있는데, 그래도 그대로 괜찮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강행하는 풍어. 바다는 거센 파도를 몰아치며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빗줄기는 굵어지고 풍랑 속 작업도 점점 힘들어진다. 비가 많이 와도 조업을 하시는 거예요? 비는 좀 아등가는 하는데 가빠 있고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칠 때는 못 한다고 하지. 비는 와도 뭐 우위 있고 위에 하시면서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예요? 날씨 안 좋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바람 많이 불고 파도 많이 치고 그럴 때. 4.5톤의 소형 어선을 집어삼킬 것 같은 너울. 배전에 부딪히는 거센 파도 때문에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렵다. 대구를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풍랑을 헤쳐나가는 이들. 망망대해에서 의지할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작업을 하는 동안은 내내 긴장과 경계의 연속이다. 빗물에 미끄러지는 줄을 잡고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호망은 바닷속에 긴 길그물을 설치해 대구의 이동로를 막은 뒤 양쪽에 달린 자루 그물로 유인해 잡는 어획 방식이다. 거친 바다에 온몸을 내던진 사람들. 그물을 당기는 순간부터는 지루하고도 긴 싸움이 시작된다.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강. 곳곳에 예측 불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순간의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업 현장. 특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변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여느 때보다 하루 수입이 큰 1월.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물을 끌어당긴다. 기대와 달리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대구의 양은 점점 더 줄어들고 어망이 어제의 반밖에 차지 않은 데다가 크기도 작은 것들이 많다. 거기 어항은 별로 없어. 여기 무슨 보통 오늘 같이 두 개 보면은 조금 잡혀야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나서야 되는데 그 없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보다는 좀 없다 보면 되는데 여기 뭐 요즘에 많은 고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중에는 막 중치기 했다고 중치기 정도 났다 생각. 비는 그쳤지만 아직 흐린 하늘. 혹시라는 마음으로 풍어호는 간밤에 한쪽 어구가 망가졌던 제2어장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지금 표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표시가 지금 물이 조류가 심하면은 시민들 수가 있고 물살이에서 떠질 안 하고 물 속에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배들이 프로펠러에 이제 끊기 나가는 수가 있고 이래. 부표도 사라지고 어장의 위치도 제대로 가늠할 수 없기에 닻에 줄을 연결해 설치 구역의 여기저기에 던져보기로 했다. 표식 없는 어구를 닻으로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반토막의 희망이라도 끈을 묶어 바다에 던져본다. 표시가 없으면은 어장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어장 주위에다가 빠져가지고 딱 줄이 있거든. 그 줄을 걸어가지고 달아 올리지. 근데 지금 오늘 지금 안 할 길에 나중에 봤어.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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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은 안 보여. 어장 감아볼까요? 아, 나비라. 그래, 오라 해놔라. 돈은 오라 해라. 밭에 무언가 걸렸다고 느낀 순간 팽팽해진 줄을 감아올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 밭을 던진 지 1시간 만에 자신들의 어장을 찾았다. 갓 잡아올린 싱싱한 대구가 힘차게 펄떡일수록 선원들의 보람도 늘어만다. 어창을 빼곡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길, 이들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에 바다가 아낌없이 보상해준 하루였다. 포망을 다시 제자리에 내려두는데 그물을 연결했던 줄이 끊어진 채로 발견됐다. 누군가 고의로 한 일처럼 절단면이 깨끗하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끙긋거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을 먹어. 다른 사람이 끊었다고요? 누가 이렇게 끊어? 누가 끄는 줄 몰랐어요. 아는 것도 뭐 그냥 안 놔두지. 40년간 어장을 꾸리고 고기를 잡아온 선장 공양길 씨. 뭐로? 거친 바다 날씨보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이기심이 더욱 힘겹게 느껴지는 날이다. 이거 열어 되겠나? 오늘은 이제 그 포시 해난 포시 부위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찾는다고. 떠내려 갔던 어장을 수습하고 항구로 돌아가는 풍호. 그런데 배 뒤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며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 속도보다도 엔진에 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불안함을 누르며 간신히 도착한 항구. 자신의 두 발을 다친 것처럼 다급한 마음으로 기술자부터 찾는 공양길 씨. 보시라 저기 제 요라 그냥 꽂으라고 그 섀도가 달아야 되는데 그 꼴찌가 안 되는데. 혈이 나는 뭐 이제 기계 이상이 있으면 기계 안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런 기계가 작살났다. 누가 내놔놓으면은 기계 안 죽는다. 내가 발 단디 봐라. 어째가 만일 배가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조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초조한 마음으로 점검을 지켜본다. 이게 안 터졌으면 그냥 뭐 말은 안 하는데 불안자고 인터폴하는 때가 됩니다. 또 문제가 다른 거는 때가 먹긴 자는데 노즐을 빼다가 만약에 안 빠지고 골때릴 수도 있습니다. 노즐은. 그렇게. 예. 기계는 우려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상하기 때문에 싱싱하지 안 하고 상하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아, 그럼 이렇게 그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급하시겠어요? 급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니까 도리가 없어요. 부품을 아예 가져가 버리니 오늘은 야간 조업을 못하게 됐다. 요거를 그러면 가서 수리를 할 겁니까? 교체를 할 겁니까? 이는 보고 지금 수리가 일단 확실한 건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고 다른 거는 지금 제가 왜 가져온 게 여기서 바로 바꿔버리면 바른데 어차피 이거 갖다 저희가 수리해놔도 되고 보통 작업 같은 말이 안 나가도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설치해놨거든. 설치해놓은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단 말이야. 마음처럼 당장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오늘 작업이 안 되니까 줄 같은 거는 거 정리하고 안에 열어놓고 그래 집으로 올라가라 민주. 나 전화할게. 씁쓸하게 가판을 청소한 선원들. 한 배를 타는 식구이기에
서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원들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앉아있는 공양길 씨. 자꾸만 조업이 마음에 걸리는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다가 결국 또 배를 살피고 만다. 평소 같았으면 바다에 나가 있을 시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선원들끼리 조촐한 술자리가 생겼다.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자니 가슴 깊이 묻어놨던 꿈 하나를 꺼내보게 되는데 그 음악을 한번 꾸미고 싶은데 음악을 또 음악 꾸밀 때도 그러면 너무 생활하고 있죠. 그것도 꿈도 뭐 젊었을 때 꾸미고 이제 막 50대 넘어가니까 꿈보다는 이제 현실에 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꿈은 너무 포출할 수 없고 마음만 가지고 있고 이제 가정이 안 되는 거죠. 포구 한쪽에 자리한 작업장. 어망을 손질하러 나온 이들이 많은데 다른 그물과 달리 호망은 어민들이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물로 가지고 그냥 이 동글동글 이 내가지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길 아니고. 만든 걸 파는 게 아니고요. 이 그물만 팔지. 그물만 팔지. 요런 행선을 만드는 거는 이제 이 툭도 사야 되고 줄도 사야 되고 이 그물도 그물대로 사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만드는 길이야 이거. 수백 미터에 이르는 그물을 자르고 엮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길 그물과 원추형의 자루 그물을 만든 뒤 하나로 이어줘야 호망이 완성된다. 물살이 세고 탁한 지점에 설치하는 호망의 특성상 조업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어장을 교체해줘야 한다. 이 그물을 우리가 치면 그물이 살이라 하거든. 그물이 많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만큼 잘라내고 그만큼 또 잡아야 그물 자체가 많이 뜯기 나갔겠어. 12월 중순에 설치한 이후 아직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풍어위의 어장. 그물을 손질해서 오후가 되면 바다에 가지고 나갈 예정이다. 출항 준비를 하며 새 그물을 싣는 선원들. 네, 오늘은 끝이 났는데 이제 어장을 한 트 싣고 이 고장이 난 거 교체를 하려고 어장실로 갑니다. 오늘은 끝났고. 오늘 교체할 어장에 다다른 풍어. 가장 먼저 어장의 양쪽에 달린 자루 그물을 꺼내기 시작한다. 평소에는 작은 그물만 양망했지만 오늘은 수백 미터에 걸쳐 설치해두었던 호망 전체를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계까지 싣고 나와 작업을 하게 됐다. 수면 아래에 고정시켜뒀던 무거운 추와 로프까지 꺼내면 어장 한 곳을 다 들어올린 셈이다. 한데 모아 올리느라 복잡하게 얽혀버린 로프를 일일이 손으로 풀어주고 무거운 추를 그물에서 분리해야 새 그물로 어장을 꾸밀 수가 있다.
200m. 제일 긴 그물을 먼저 넣어서 어장의 구도를 잡는다. 이게 이제 고기 타고 제 삼각형 들어가게끔 이제 저쪽하고 이쪽을 연결시킵니다. 저쪽 안 가서 저쪽하고 이쪽하고 요거 빼내고 오래되면 빼내고. 장동에 연결할 삼각그물도 바닷속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삼각그물 끝에 붙이는 작은 자루 그물까지 가라앉히면 어장 설치가 모두 끝난다. 드넓은 바다에서 두려움과 아쉬움, 기쁨을 느끼며 온몸으로 바다와 맞서는 사람들. 이들은 오늘도 가족과 동료,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에게 당당하도록 열심히 희망을 건져 올릴 것이다.